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유치 결정을 2달가량 앞둔 시점에 이번 방미 기간 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전 방위적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서 20여 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번 방미에서 최소 30여 개 국가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가 BIE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를 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는 물론이고 많은 국내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1983년 YS의 단식은 구속자 석방 등 5개항 민주화 5개항을 제시했고 1990년 DJ의 단식은 지방자치제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시했습니다. 시대 정신은 물론이고 동기의 순수성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공한 단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에게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되어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미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측 내부에서 제보가 되어 사건화되었던 사안입니다. 정치 탄압이니 정치 수사니 할 계제가 못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50%, 강서구민 50%로 진행한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우리 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당의 후보자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태우 후보는 문 정권의 청와대 내에서 음험하게 저질러졌던 불법 압력을 국민들에게 용기 있게 알린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 불법 압력의 주범인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라서 보호 조치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거꾸로 된 판결을 했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인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강서구청장은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여야 대립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정치직이 아니라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머슴직입니다. 강서구와 아무 인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판단으로 낙하산 타고 나타난 인물로는 강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강서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힘 있는 여당 소속 인물, 구정 경험이 있어서 당선된 바로 그날부터 수습기간조차 필요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물이 강서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모처럼 마련된 중앙정부, 서울시, 강서구 간의 원팀이 계속 이어져야 강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를 정치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직 낙하산 후보가 아니라 강서 구민이 직접 선택한 후보, 경험을 갖추어 준비된 후보, 중앙정부, 서울시와 한 호흡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힘있는 여당의 머슴지 후보가 당선돼야 강서 구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긴급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와 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애초에 긴급의총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뜻밖의 극한 정쟁이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의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강훈 원내대표께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에 이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주장, 심지어 집권 2년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도 지나쳤는데 이제는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각 총사퇴는 사실상 국정 운영 마비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총력 투쟁의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임 결의안으로 총리를 망신주고 정부를 흠집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국방부 장관 탄핵이 무산됐다고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은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 생명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명분 없는 무리한 정치 투쟁을 멈추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었습니다.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직접적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그리고 집권 4년째 집값이 실제로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러한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수, 응답기간, 조사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 위마입니다. 통계 조작 의혹은 이미 2018년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이 까닭없이 경질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뜬금없이 임명되었을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본인이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고 했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구 통계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통계가 정치에 휘둘렸음을 증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압축적으로 암시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은 그 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과실로 정책에 실패하고 나서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고 이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강행했습니다. 전에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전에 없는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휘 공고화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